다음 주에 증시가 어떻게 되든 간에 이번 주에 저희가 현금 소진을 조금 했습니다. 일단 지주사, 정책주에 대해서 저희가 분명히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지난주도 그랬지만 이번 주도 현금 소진을 분명히 시작했어요. 다음 주에도 현금은 똑같이 쓸 겁니다. 기회는 절대 한순간에 오지 않는다라는 거는 저와 한 2, 3개월, 4, 5개월 함께 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락하는 구간에서 우리가 조금씩 기회를 잡다가 결국 증시는 또 기회를 주지 않고 팍 올릴 거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또 확실하게 이용을 하는 거지. 그리고 그때를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자의 구간을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봐야 하는 거지.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때는요, 증시가 오를 때가 아니라 떨어질 때예요. 그때 현금을 써둬야 증시가 오를 때 분명하게 이용을 한다. 맞잖아요. 떨어질 때 우리가 매수를 하면은 사실 더 떨어질 거를 감안하고 매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더 떨어져도 괜찮을 것 같은 종목을 매수하게 되는 거고, 당연히 하락장에서 리스크가 어느 정도 대비가 돼 있는 종목들이겠죠. 혹은 비중을 더 태울 수 있는 종목들. 근데 상승장 그리고 종목도 올라갈 때 매수를 하면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저기가 없겠지만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걱정이 일파만파 많아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저는 그래가지고 항상 조정장에서 조금씩 무언가 시그널이 보인다고 할 때 매수하는 걸 즐겨하잖아요. 그래서 증시가 떨어진다고 해도 크게 걱정이 없고, 지금 보유 종목 손익률 당연히 좀 안 좋아질 수가 있죠. 증시가 하락하는데. 하지만 저희의 포트는 분명히 좀 증시 대비 지금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이버는 상승 전환을 했네요, 오히려. 본격적으로 11월 21일 금요일 오늘자의 VIP 전용 비공개 방송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전일 미국 증시 먼저 한번 살펴봅시다. 미국 증시가 전반적인 하락 흐름을 보였어요. 다우지수가 0.84% 하락했고요. 나스닥 종합은 2.15%, S&P 500 1.56%,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4.77% 하락 마감했습니다. 근데 이제 재밌던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엔비디아의 호실적을 가지고 나스닥도 그렇고 전반적인 투심이 꽤나 긍정적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이제 쭉 밀리면서 결국 하락 마감한 거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가 실적이 잘 나왔는데도 왜 이렇게 급락을 하는 거야? 라고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실 거예요. 실제로 엔비디아도 개장 직후에는 5%가 넘는 상승을 좀 보였었는데 매도 물량을 이기지 못하고 3% 이상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즉 하루에 8%가 넘는 변동성을 보였다라는 거에 의미가 좀 있기야 있겠죠. 뭐 하락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 갖다 붙일 수 있는 건 좀 많은 것 같아요. 컨퍼런스 콜에서 젠슨 황의 매각 관련된 해명이 없었다는 실망 매물도 있었을 거고, 주요 인물들의 엔비디아 매각이 좀 지속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었을 거고, AI 버블론이 좀 쉽게 꺼지지 않는 다양한 내용들이 있기야 있을 겁니다. 저도 이제 사실 마음을 먹는다고 하면은 수십 가지, 수백 가지의 이유를 갖다 붙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납득이 가지 않는 게 대부분이라서 개인적으로 큰 의미는 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이제 어떤 골자든 간에 일부 매도 물량이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최근 공포스러운 심리가 더 부각이 되고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시장을 좀 뒤흔드는 게 계속 연속적으로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외에 또 다른 이유라고 하면 리사 쿡의 발언도 함께 따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리사 쿡은 여러 자산 시장에서의 밸류에이션이 좀 역사적인 평균보다 높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즉 미증시의 고평가를 언급을 한 건데, 해당 포인트도 매도에 어느 정도 기여됐을 것으로 어느 정도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물론 미국 증시는 고평가가 아니었던 적이 사실 없기야 없겠지만 최근 밸류에이션에 대한 논란이 좀 유지가 되고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이 더욱 민감하게 받아들였을 수 있겠다, 이 정도로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동시효과 확인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4.17, 코스닥은 2.81, 양대 증시 하락 출발이 예상되고 있고요. 저는 오늘 증시가 많이 밀렸다고 해서 9시 땡 치고 종목을 막 정리하고 하지 않을 거예요. 개인적으로 지금 대체거래소의 하락은 좀 과도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제 국내 증시 반도체도 사실 삼성전자가 좀 오른 거는 있지만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밸류체인 소부장 종목들을 보면 대부분 음봉 마감으로 하고 어느 정도 매도 물량을 좀 걷어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대체거래소의 흐름을 보면 사실 SK하이닉스를 대표적으로 봤을 때 1분 동안 그냥 8시 개장하고 쭉 뺀 다음에 그냥 횡보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이에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대부분 종목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저는 오히려 반발 매수가 좀 들어와 줄지 여부가 중요한 거지, 개장 직후에 투매 물량이 좀 나올 수야 있겠지만 거기에 휘둘리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일단 오늘 제 계획은 그래요. 이게 매도 물량이 생각보다 좀 거세지는 것 같다, 진짜 숫자로 찍히는 매도 물량이 많은 것 같다라고 한다고 하면 생각이 바뀔 수 있겠지만, 일단 9시 당장 우리가 정리할 종목도 없거니와 일단 저는 좀 차분하게 증시 흐름을 지켜보는 데 초점을 두겠습니다.
지금자의 하락에 대해서는 사실 뭐 매크로나 다양한 이유들을 가진 하락도 있겠지만 최근에 국내 증시 신용 잔고가 꽤나 어마무시하게 급등했던 부분이 있고 수급적인 부분이 좀 크게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급하게 올라간 부분들에 대해서 신용 물량들을 계속 데리고 올라갔던 거에 대해서 반대 매매도 그렇고 좀 수급적인 부분이 기여하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저가 매수가 좀 어떻게 들어올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다. 일단 이 포인트를 저는 기본으로 깔고 시작을 할게요. 지금 흐름대로면은 코스피가 3842포인트에서 시작한다는 건데, 그럼 최근에 계속해서 찍고 말아 올렸던, 뭐 이제 코스피를 기술적으로 분석할 건 아니지만 계속해서 지지 심리가 확인이 되고 있는 구간인 거는 맞다 보니까 우리가 그 포인트에 대해서 저가 매수가 들어올지 보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코스닥은 863으로 확인되네요. 60선 위에서 마찬가지로 좀 비슷한 맥락의 자리인 것 같습니다. 한번 일단 개장 직후에 저가 매수가 좀 들어와 주는지 잘 지켜봅시다. 자, 11월 21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자, 코스피는 2.37, 코스닥은 2.74, 양대 증시 하락 출발했고요. SK하이닉스가 7.53% 하락, 삼성전자가 4.87% 하락하는 모습이네요. 만약에 오늘 증시가 생각보다 밀려가지고 마감이 된다면은 다음 주에 현금 좀 더 씁시다. 저는 지금자의 하락이 크게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꽤 있어가지고 여기서 추가적인 조정이 더 나온다라는 거는 누군가에겐 공포겠지만 누군가에겐 기회를 주는 거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자로 증시가 많이 밀린다고 하면 결국 SK하이닉스를 비롯한 기술주 위주의 매도 물량이 대부분일 텐데, 제가 요즘 계속 말씀드렸죠. 반도체가 밀리면은 우리한테는 좋은 거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반도체를 다음 주에 좀 잡아봅시다. 여기서 더 밀리면. 오늘 흐름 보니까 확신이 들려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지금 증시를 볼 때 이 포인트는 절대 놓치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상 시장은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보다 금리가 동결될 수 있다는 것을 훨씬 강하게 반영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에 대한 논리나 데이터를 보면은 사실 저는 제한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시장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명분이 더욱 강하게 필요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셧다운이 시작될 때 증시가 올랐던 이유를 보면요, 경제 지표가 발표가 안 될 거기 때문에 연준에서는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경기에 대한 우려가 커졌으니까. 이렇게 해서 증시가 올랐어요. 근데 지금은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되지 못한데 셧다운 동안 집계를 못해서,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동결해야 한다. 이게 우세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이 분위기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라는 거를 제가 항상 놓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저는 그게 개인적으로 다음 주에 한번 부각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최근에 확인할 수 있던 지표를 본다고 하면은 미국의 수입이 줄어들어서 물가 우려가 커진 부분들, 생각보다 서비스업의 고용이 좀 확대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야 있어요. 이거는 맞는 내용입니다. 근데 아직 우리가 무언가가 확실하게 지금자의 금리에 대해서 반영될 수 있는 내용이 확인되지는 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9월 지표인 점도 감안을 해야 되고, 이제 PCE 물가지수나 우리가 다양하게 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은 많이 있을 텐데 종합해야 될 데이터는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과도한 우려를 반영한다고 하면은 시장에 좀 반발 매수가 들어와 주면서 분위기가 좀 바뀔 수 있는 가능성도 저는 좀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보유 종목을 대응하지 않는 거기도 하고요. 저는 그래서 다음 주에 증시가 어떻게 되든 간에 이번 주에 저희가 현금 소진을 조금 했습니다. 일단 지주사, 정책주에 대해서 저희가 분명히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지난주도 그랬지만 이번 주도 현금 소진을 분명히 시작했어요. 다음 주에도 현금은 똑같이 쓸 겁니다. 기회는 절대 한순간에 오지 않는다라는 거는 저와 한 2, 3개월, 4, 5개월 함께 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락하는 구간에서 우리가 조금씩 기회를 잡다가 결국 증시는 또 기회를 주지 않고 팍 올릴 거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또 확실하게 이용을 하는 거지. 그리고 그때를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자의 구간을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봐야 하는 거지.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때는요, 증시가 오를 때가 아니라 떨어질 때예요. 그때 현금을 써둬야 증시가 오를 때 분명하게 이용을 한다. 맞잖아요. 떨어질 때 우리가 매수를 하면은 사실 더 떨어질 거를 감안하고 매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더 떨어져도 괜찮을 것 같은 종목을 매수하게 되는 거고, 당연히 하락장에서 리스크가 어느 정도 대비가 돼 있는 종목들이겠죠. 혹은 비중을 더 태울 수 있는 종목들. 근데 상승장 그리고 종목도 올라갈 때 매수를 하면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저기가 없겠지만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걱정이 일파만파 많아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저는 그래가지고 항상 조정장에서 조금씩 무언가 시그널이 보인다고 할 때 매수하는 걸 즐겨하잖아요. 그래서 증시가 떨어진다고 해도 크게 걱정이 없고, 지금 보유 종목 손익률 당연히 좀 안 좋아질 수가 있죠. 증시가 하락하는데. 하지만 저희의 포트는 분명히 좀 증시 대비 지금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이버는 상승 전환했네요. 오히려. 자, 네이버 흐름 좋네요.
지금 저희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 아마 비중이 가장 큰 게 네이버일 텐데, 그죠? 이건 2차 매수하고 보유 비중 70%를 갖고 있으니까 네이버 흐름 좋네요. 최근에 두나무 합병에 대한 내용이 좀 나왔잖아요. 실제로 다음 주 11월 26일 날 네이버 두나무 합병 관련 이사회가 개최된다는 일정을 제가 오늘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기대 심리가 계속 좀 반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더불어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어제 또 새로운 소식이 나온 게 뭐가 있었냐면, 이해진 네이버 의장이 사우디 정부와 부동산 기반 디지털 화폐 사업 협력 논의를 한다라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이해진 네이버 의장이 사우디 정부와 만나 부동산 기반 디지털 화폐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스마트시티뿐만 아니라 금융 인프라까지 중동시장 진출 범위를 넓히고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네이버가 자랑할 수 있는, 네이버가 가장 잘하는 무기를 가지고 전 세계에 계속해서 좀 세계로 발을 넓히려는 모습들이 확인되고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지켜봐야 돼요. 그러니까 상승 동력은 늘어날 거라고 봐요. 그래서 단기적인 움직임에 저희가 일시일비하지 않고 그냥 가져가는 거잖아요. 지금 한 17% 수익률 정도 확인되는 것 같은데 차분하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어가지고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한국형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지금 5대 기업이 선정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내년 초에는 한 개 팀이 탈락을 해야 되거든요. 네이버가 있고 업스테이지가 있고, 업스테이지는 아마 네이버에서 나와서 차량 회사일 겁니다. SK텔레콤, NC, LG 이렇게 다섯 개 컨소시엄이 있는데 이 중에 한 개는 탈락을 할 거다. 네이버는 탈락할 확률이 극히 드물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다시 웃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